인위적으로 감동을 끌어내는. 부부의 세계 지금 시작합니다. 저 치사한 인간 정말 저럴 수가 있나. 그래도 같이 믿고 살았는데 내 편 중에 최고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뭐 실망과 거리감이 확 생기는 거죠. 그렇죠. 가까웠던 거리가.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말은 못해. 그렇죠. 결정적으로 내 실수고 나 편해니까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의 섭섭함과 그런 것들은 갈 수가 없죠. 그러면서 동시에 조금 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너는 실수 안 하더냐. 그렇지. 너는 뭐 그런 적 없어? 너도 입에 담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복수의 칼을 갈게 돼. 그렇죠. 그게 부부간에 그러면 벌써 그때부터는 이제 아군에서 이제 적군으로 샥 바뀌게 되는 그런 거가 뭐 생기는 한 거예요. 팀은 그럼요. 그냥. 그렇지만 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그럴 때 이거는 우리 가정에 생긴 우리의 일인데 이걸 우리가 함께 한번 해결해 보자. 네. 이렇게 하면 다른 일이 생기죠. 그때 심호흡이 중요해요. 이걸 그냥 심호흡을 안 하면 바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뭐 너 하는 일이 맨날 그래 뭐 이렇게 자동으로 나가게 되지. 이건 자동 응답기로. 그렇죠. 한번 걸러야 되는데. 그건 뭐 생각도 안 해도 되는데 그걸 네. 잠깐 심호흡을 잠깐 해야 돼요. 그때 뭐 라디오콜에서 들은 게 있었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거를 기억을 하면서 잠깐 생각해 보면은 야 정말 이렇겠다 우리가 싸워봤자 결국 우리 주말을 망치거나 아니면 결국 더 그 돈도 손해 보고 부부관계도 망가지고 결국 악에서 더 최악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우리 부부한테 생긴 일인데 우리가 정말 잘해보자라고 할 수 있는 거를 하려면 심호흡을 한번 해야 돼요. 근데 잠깐 나가려고 그러는 자기 입을 탁 막으면서 이때가 찬스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함께 해보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심호흡을 하면 내한테서 말이 다르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몰래 투자했다가 이제 주식수에서 쫄딱 망한 가인 아내가 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이제 아내는 쥐구멍에도 들어가고 싶고 뭐 미안하고 뭐 옆집 아저씨 것도 내가 갖다 가자 하자고 그래가지고 다 날렸어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넌 뭐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거기서 심호흡하는 거예요. 심호흡하는 소리에 이 소리가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얼마야? 벌어진 건 어떡할 거야 뭐 그러면 더 좋고 그렇게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 얼마야 그러고 꺼낼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얼마면 좋지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같이 그걸 감당해야 되니까 야. 오케이 차 2대 있는 거 하나로 줄이자. 출퇴근할 때 네가 태워다 주고 뭐 하고 그리고 여행 가려고 그랬던 건 뭐 1년이나 2년으로 무기한 연기 오케이 뭐 이렇게 방법을 찾아보는. 탁탁 그렇죠. 방법을 찾는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같이 감당을 해주는 거란 말이죠. 또 그 아까 캠핑장 예약 잘못하던 남편한테 막 당신은 어때 그러고 막 해가지고 기분 잡치면 결국 그 주말 다 망치고 이웃집한테도 이제 자기네 부부싸움 하는 건 보여줘가지고 다 망칠스럽죠. 네. 근데 그때 만약에 딱 심호흡을 딱 한 다음에 군소리 하나도 안 해. 상대방은 이제 막 나를 치도거니 막 야단 치겠거니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이상하게 군소리를 한마디도 안 하면서 그럼 더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된 걸 정말 온라인으로 빨리 친해지지. 찾아보자 그러면서 같이 당신은 구글로 봐 나는 캠핑사월드를 볼게 뭐 이래가지고 딱 해서 다른 캠핑월드를 찾아가자 이렇게 해서 하면 그 주가 세이브 되는 거죠. 아까 네. 그 바베큐 재료를 잊어먹고 왔다 그래봐요. 그러니까 맞아요. 김치를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김치나 까먹었습니다. 와, 우리 그러면은 뭐 이걸로 김치찌개 밖에서 먹으면 또 얼마나 맛있어요. 맛있어요. 김치 볶음밥도 있고 그렇죠. 뭐 얼마든지 잊지 못할 그 볶음밥을 먹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한 다음에 군소리도 안 하고 해줬을 적에 가뜩이나 미안했던 상대방은 근데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정말 거기 감동을 네. 100% 먹는 거죠. 그렇죠. 정말로 위기가 왔을 때 나를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네. 내 편이 되어주면 네. 그건 진짜 평생 아군이죠. 그렇죠. 그럼요. 쉽게 그냥 생활 속에 갑자기 떠올랐는데 말씀 듣고 나니까 그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남자 여자분이 같이 외출을 하는데 꼭 와이프분이 뭘 까먹어요. 그렇죠. 차를 출발하러 나갔어. 쭉 가는데 갑자기 아이고 나 뭐 한다고 갔어. 가스불 안 껐어.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안전에 위험되니까 부정하는데 나 전화기 안 들고 인장폰을 맞아. 놓고 왔어. 뭘 놔두고 왔어. 공항으로 가는 길인데 여권 안 여권 갖고 놔두고 왔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많거든요. 밀비제요. 많아. 그러면 거기 싸우는 거예요. 남자. 그렇죠. 대부분 다 너는 왜 우린 정신없이 막 이러고 싸운단 진짜 말이에요.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공항 거진 다 갔는데 여권을 안 갖고 왔어요. 한국 가는 날. 그랬을 적에 이거 챙기는 건 네가 챙기는 너가 거잖아. 챙겨야 돼, 내가 요번에 챙겨야 돼. 네가 그때 갑자기 서두르는 바람에 뭐 됐잖아. 맞아, 이렇게 맞아. 서로 해봤자 결국 그 시간만 싸우는 시간 더 동안에 끌게. 시간만 더 가는. 그때 빨리 심호흡하고 차를 돌려 그러고 가는 거나 아니면 뭐 집에 있는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할 거라든가 그런 같이 해야죠. 그렇죠. 방법을 최전에. 그러니까 결국 심호흡을 한 템포를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참고 이제 좋게 그렇지.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쉽지는 예. 않지만 근데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심호흡이 필요한 거예요. 심호흡을 안 하면 그냥 바로 나의 프로그램
돼 있는 내 버릇과 그런 거대로 샥 나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 벌써 이미 관계는 깨지고 적분이 돼버렸어요. 맞아요. 벌써. 네. 그래서 그런 말 한마디가 상처가 그렇게 많이 되나 봐요. 그럼요. 근데 그게 오래 가나 보던데요? 그렇죠. 안 아, 없어지죠. 누구는 실수하고 싶어서 하냐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미안할 텐데. 그렇죠. 아니 뭐 내 쪽 식구라든가 내 쪽 친구가 잘못해서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하게 되도록 만들었냐고요. 근데 그런 게 왔는데 할 말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거다 대고서 그냥 막 놓고 치고 고스톱 놓고 치듯이 막 찬스 잡았다고 그냥 막 하면 얼마나 그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생색 내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같은 케이스에 와이프랑 외출 나가다가 와이프가 어머 까먹은 네, 거예요. 네. 솔직히 돌려가기 귀찮잖아요. 귀찮지. 그렇죠. 그때 저는 딱 기회를 잡죠. 괜찮아 돌려가자. 얼른 갖고 오자 가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나는 이런 거 뭐라 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 미안해하지 마. 괜찮아. 이런 걸로 미안하면 내가 더 부담스럽다. 나 이 사람 만들지 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 갈 때까지. 인위적으로 감동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라는 걸 계속 집 앞에 갈 때까지. 그 와이프 알았어 고마워요 고마워요. 피곤해. 감동 세뇌라고 이제. 네. 근데 그 몇 년 하다 보니까 스스로 그 약간 그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좋은 거예요. 그래도 그걸 할 수 잘 있다는 건. 받아주시네. 그래도. 네, 근데 이제 와이프가 그걸 뭐라 그랬지? 좀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뭘 어디다 하나씩 흘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꼭 있어요. 네. 꼭 있어. 그럼 그것 때문에 진짜 많이 싸우는 걸 제가 봤어요. 그렇죠. 그런 줄 알면 이제 상대방이 좀 더 많이 챙겨줘야죠. 그렇죠. 그렇죠. 전화할 그게 때 정답이죠. 전화 가졌어? 키 가졌어? 네. 뭐 입장권은 이렇게 점검을 해주면 그렇죠. 그 부부간에 그런 것들을 서로 알면 이제 해주면 되는 거지 그걸 안 하고 난 다음에 꼭 이제 탓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걸로 맨날 싸우고. 그렇죠. 이 각박한 세상에 남을 위해서 내가 싫은 일, 그런 손해보는 일을 감당해주는 일은 거진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부부의 삶에도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는지 모르지만 누군가 알면서도 그렇게 손해봐주는 일이 있어야지 어떤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이익을 보잖아요. 네. 이익을 보는 일이 생기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 이익 보는 사람이 바로 내 배우자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게 그죠? 내가 바로 그 손해 보는 것 같은 일을 그렇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서 그 싫은 일을 기꺼이 감당해줌으로써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회에서도 자기가 실수했거나 뭐 어떻게 잘못된 사람들을 다 같이 가서 이렇게 공익 그러는 거 볼런티어로 도와주고 네. 나랑 관계없는 사람도 가서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남을 도울 게 아니라 정말 내 배우자가 실수했을 때 그건 내가 좀 감당을 해주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고 내 배우자가 이득 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네요 진짜. 한 팀으로서는 그냥 똑같이 되는 거네.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왜 못 그러는가? 왜 그렇게 못하는가 하는 그 마음속 깊은 것이 왜 그런가를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보면 제일 처음에 일단은 첫째 지난번에도 말했던 이기심이에요. 나는 그렇게 안 좋은 상황 내가 싫은 상황이 벌어진 것을 싫은 거예요. 그거를 표시를 확 내고 말아야 돼. 그래서 내 이기심이 나는 이거 싫어라고 그러는 거를 막 해가지고 난 그거를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참에 길을 꺾겠다. 너는 정말 명백하게 이건 네가 잘못이고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네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전에도 이랬었고 이런 거 하잖아. 나는 항상 영유주도하고 너가 하지 않다라는 자기를 우위에 올려놓고 상대방을 딱 고지를 잡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못된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거기다가 또 뭐 더 안 좋은 거는 이렇게 뭐 이럴 때 잘해주면 버릇된다니 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말을 또 입 밖에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버릇 좀 되면 어때? 그렇죠. 맞아. 반대로 버릇으로 고쳐지는 거는 조그맣게처럼 그렇게 심호흡을 했을 때 일생에 그 읽지 못할 감동이 버릇을 고칠 수 있거든요. 감동 네. 사건이 지나가야지. 그렇죠. 부부가 살다 보면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은 언제든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왜냐하면 그런 난관이나 위기가 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어느 사람, 어느 부부에도 그런 난관 일들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이 생기는 것이 정상인 당연하지. 것이고 살아있는 부부라면 문제가 꼭 있어요. 거기다 가족이 있는 부부라면 가족 하나 구성원 하나씩 애 있으면 애가 아플 수도 있고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문제가 일 수도 있고 친구가 가까우면 가까운 친구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다 우리가 가는 동안에 그런 문제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문제가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죠. 맞아. 문제 없으면 그건 죽은 부부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런 난관이 생기면 내가 결혼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뭐 결혼을 잘못했나? 아니면 우리 결혼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나? 그렇지 않단 말이죠. 결혼이라는 것은 꽃길만 간다는 거를 그 개런티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은 어떻게 보면 바다를 항해하는 건데 네. 바다에는 항상 폭풍과 파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자연적으로 있는 거란 말이죠. 거기를 바다를 한 팀이 돼가지고 그 파트너와 함께 잘 놓아줘서 하는 것이 그게 결혼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결혼하면 남편이 아내가 모든 걸 다 해주고 우리가 성공적인 결혼이었다라면 아무 일도 안 생겨야 된다라는 착각은 없어야 된다. 그러네요. 아니 우리 친구한테 요 며칠 전에 지금 생긴 일인데 그 시아버지가 그 뉴욕에서 그 형님하고 같이 살다가 갑자기 이제 캘리포니아에 우리 집에 와서 사시게 된 거예요. 오. 근데 우리 애들 방 문제도 지금 생기겠죠. 이거 그렇죠. 애들 각방 쓰다가 방 하나가 없어지니까 네네네. 또 그런 데다가 하루 종일 또 계실 환자 노인분 돌보아야 되지. 이러니까 정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남편한테 진짜 비난하고 싸우기만 하겠어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싸우고 네. 아니면 그렇게 또 그때도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네,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벌어진 일인데 이럴 때 이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인데 우리가 모셔야지. 그리고 하시면 얼마나 하신다고 우리가 잘 해드리자라고 하면서 탁 마음을 열었을 때 그 힘들지 그때 않겠습니까? 힘들죠. 그렇지만 어차피 그랬을 해야 될 적에 일이잖아요. 지금 그 닥치는 일은. 남편은 감동을 엄청 감동이죠. 받죠. 그렇지, 평생 그렇지. 고마운 아내, 내가 뭘 갖다가 계속 내가 나머지 생을 열심히 고생해서 뼈 빠지게 고생해서 밥을 먹여도 고생해도 정말 모자란 그런 아내가 된 네, 거죠. 네. 또 자녀들한테도 정말 저렇구나라는 것이 그쵸. 그 교육도 제대로 되는 것이고 그렇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어차피 그렇지 않으려면은 그 저중에 만약에 그거를 아내가 만약에 모면하고 싶다 그렇게 다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뉴욕에 있는 형님과의 관계에 무슨 많은 문제가 생겨요. 집을 누구의 상속으로 돼 있었느냐, 모시기는 맞아. 누가 모시기로 해서 어떻게 됐는데 이런 것들을 다 끌어보면서 전 가족이 그냥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아내가 심호흡을 하고 딱 그랬을 적에 그 집은 가정의 평화가 그렇죠. 살다 보면 도둑이 들을 수도 있어요 집에. 그래도 그때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둑이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은 너는 그러면 911 전화를 해. 내가 네. 몽둥이를 찾아볼게. 이러면서 서로 이제 망어지는 건데 그때 당신이 왜 문을 안 잠그고 왔어? 그러고 막 따지면은 또 한 사람은 당신이 고쳐달라고 그랬는 지가 언젠데 절대 안 고쳐줘가지고 이렇게 됐잖아. 막 이러면서 서로 책임을 막 미루면서 싸우고 있다 그러면 못 맞겠죠. 그러니까 그런 위기 상황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따뜻하게 한마디만 해주면 그 감동이 엄청 크거든요. 방송에서 말하기 좀 그런데 저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위기다. 사건이다. 사건. 위기지. 아주. 근데 하필 또 잃어버린 것도 와이프가 여행 갔을 때 장모님이랑 여행 가는 사이에 분명히 전 집에다가 항상 풀어두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없어진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왔어요. 그래서 전 아무렇지 않게 티를 안 냈어요. 그새 찾으리라 아무리 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반지가 안 보이는 거죠. 그때 정말 위기였거든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어떡하지? 근데 와이프가 아유 그런 거 잃어버리면 어떡해. 괜찮아. 나중에 다시 반지 하나 맞추자. 이러고 끝난 거예요. 야, 너무 현명. 여기까지만 들으면 와이프가 너무 대단하시죠? 대범이야 대범. 그 전단에 그 전전달인가 전달에 와이프가 제가 결혼 신혼여행 갔다가 사줬던 보석 귀걸이를 같이 여행 갔다 바닷가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때 제가 아니야 괜찮아 와이프 너무 완전 부담 못하는 거야 막 갔던 그렇죠. 가게 다 돌아다니고 바닷가 막 돌아다니고 괜찮아 뭐 에메랄드 보석 야 괜찮아 안 다치면 되고 그냥 이건 너의 운이 아니었던 거야. 너 것이 아니었어. 괜찮아. 그냥 저게 이러면 진짜 아군이네. 사면 되지. 또 사주면 되지 뭐. 한번 했는데 저는 이제 뭘 미를 삐삐철 본 거지. 그게 그랬기 때문에 제가 반지를 잃어버려도 와이프가 뭐라 못한 거예요. 저는 눈빛을 읽었어요. 욕을 하고 싶은데 자기 귀걸이 얘기 나올 것 같거든. 그러니까는 너무 가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그때 정말 선생님 말대로 한번 괜찮아 했으니까 와이프도 이걸 당하고 그렇죠. 아유 그래 괜찮아. 웬만한 분이면 그렇죠. 아유 그 비싼 거를 사줬는데 그거를 칠칠치 못하게 그렇죠. 잃어버려? 아유 넌 다음부터 내가 그런 거 사주나 봐. 에, 너한테 그런 게 안 어울려? 그건 끝이지. 그렇게 했으면 이제 결혼 반지 이런 잃어버렸을 걸로 때 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완전 뭐 끝났어. 근데 여기 경우에는 그때 정말 심호흡을 하면서 아내를 용납해줬을 때 그다음에 아내도 결혼 반지 잃어버린 더 큰 사건을 용서받는 어쩔 수 없어. 이런 그 선순환이 생기고 어쩔 수 없어 그게 봐준 거지. 좋은 일을 한 거는 그렇게 좋게 온다. 성순환, 그게 선순환. 버릇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서로 감동이 되는 거죠. 맞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살아났다는 거. 저희가 전에 그 필리핀의 선교사님들 위한 그런 부부 세미나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선교사님 부부가 굉장히 마음 좀 어둡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속 사정을 물어봤더니 계속 한 사건 얘기만 나오면은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몇 년이 됐는데도. 그래서 무슨 사건이냐 그랬더니 이제 그 부부가 그 선교지에 왔는데 자기네들도 이제 별로 여력치가 않은데 거기 누구한테 이렇게 돈을 빌려줬대나 그런가 봐. 근데 이제 아내분은 그거를 우리들은 이제 그거는 하지 다른 말라 방법으로 그랬나 하지 말자 그랬는데 남편이 길을 쓰고 이제 했다가 이제 그게 이제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 후로 그것 때문에 선교지에서 가뜩이나 힘든데 더 큰 고난을 겪으면서 매번 힘들 때마다 그 메뉴가 튀어나와요. 그러면 남편은 한 번 야단 맞았는데 계속 어려울 때마다 그걸 받으니까 남편도 참다 못해서 뭐 내가 일부러 그랬냐 알고 그랬냐 무슨 뭐 그 고만해라 뭐 이렇게 나오면 그때마다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네요. 그게 바로.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 굉장히 그렇죠. 힘들어요. 이런 것들의 끝장판 결정적으로 감동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이제 탤런트 분일 수 있는데 이분이 남자가 좀 이렇게 좀 껄렁껄렁하고 나가 보기엔 철이 들들은 남편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아내의 아버지가 장인이 간암이 걸리셔가지고 간 이식 수술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게 됐는데 이 철부지 같이 생각했던 남편이 딱 내가 간 해드리지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아내가 눈물로 막 흘렸을 거는 물론이고 그 이후로부터 정말 이 남편은 내가 죽을 날 때까지 내가 모시고 살아도 되는 철없는 짓을 100번 해도 내가 다 참아줘야 되는 그런 남편이다라고 감동이 됐던 내 얘기죠. 사랑을 다 그렇죠. 주어야 할 사람이구나. 그럼요. 그렇군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신뢰가 쌓이는 거거든요. 네네. 제가 그래서 그 결론을 이제 오늘 내드리면 결혼은 그렇게 맨날 꽃길만 가는 것이 아니다. 네. 결혼은 바다를 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파도와 폭풍이 있는데 그거는 서로가 비난해서는 결코 한 팀이 될 수가 없고 결정적인 때 상대를 나의 마음을 사서 그 사람한테 신뢰를 얻으면 한 편이 되고 그 한 편이 된 그 팀워크로 난관을 이겨내서 승리하게 된다. 아유, 네, 좋습니다. 아주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내 편이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 두 분 더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